당신이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말하는데 난 신참 경관이고 펜실베니아주의 시골 마을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참이었다. 일을 시작한 지 2년 조금 넘었지만 우리 부서 사람들이 대부분 10년에서 15년 근무한 경력을 자랑하기에 난 아직 신참으로 여겨진다. 난 계속해서 설명할 수 없는 긴급 전화에 출동한다. 시골 마을에서 이맘때에는 옥수수 미로도 많고 귀신 들린 집과 건조 더미들도 많다. 할로윈이 저번 주였기에 농부들은 자기 옥수수 미로를 청소하는데 시간을 쓰곤 했다. 이런 청소에서 흥미있는 물건들을 발견하는 건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 오클레이 선글라스, 보석, 아니면 모자 같은 것들. 사람들이 날이 없는 전기톱에 기겁해서 귀중품들을 온 사방에 흘리는 꼴이 참 우스웠다. 농부들은 11월쯤에 버려진 자기 옥수수 미로에서 발견한 걸로는 경찰을 부르진 않는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내 야간 근무가 거의 끝났다는 걸 알았다. 내 마지막 남은 근무 시간 동안 날 제정신으로 유지해줄 모닝커피를 잡았을 때 무전에서 출동 명령이 들렸다. 1034호 출동입니다. 1034호입니다. 말하세요. 바로 출동해서 밭을 치우다 옥수수 미로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농부를 만나주세요. 1034호입니다. 길을 안내해주세요. 왜 출동 명령이 나에게 뭔가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아했다. 보통 출동할 때 무전으로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 설명해준다. 하지만 자세한 묘사를 생략할 때는 경찰 무전을 도청하고 있는 언론이 알아차릴까봐 그런 것이고, 그때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를 말해주지 않는다. 난 전에 살인사건 현장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난 무전으로 여전히 현장에 혈흔이 낭자하고 우리가 소방차라도 불러 물로 씻어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클레이 경사가 그날 밤 나를 사무실로 불러 절대 혈흔 같은 말은 무전으로 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알려주었다. 대체 뭔 오지랖인지. 어쨌든 난 옥수수 미로로 출동해서 무드질된 멜빵 바지에 회색 염소 수염을 한 남자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경찰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로날드 박스터라고 합니다. 박스터 씨는 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반갑습니다. 전 바클리 경위입니다. 내가 박스터 씨와 악수를 하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찾은 게 뭐였나요? 제가 해골을 찾았습니다. 무슨 해골이요? 제 생각엔 사람 같습니다. 따라오세요. 보여드릴게요. 난 의심이 들었다. 난 그가 몇 년 전쯤 묻힌 낡은 개뼈 같은 걸 찾았다고 생각했다. 박스터 씨는 그의 옥수수 밭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태양은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분홍색과 노란색 색조를 밭에 드리웠다. 우리는 대략 10분쯤 걸어 들어갔다. 우리는 대부분이 잘려진 옥수수대 사이를 2번에서 3번 정도만 돌았다. 그리고 박스터 씨가 내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앞쪽 지면을 가리켰다.
저쪽이요. 난 아래를 내려다봤고 얕게 파여진 구덩이에 뼈가 들어있는 걸 확인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의 해골이었다. 이걸 발견한 게 언제입니까? 내가 물었다. 1시간쯤 전이요. 처음에 전 이게 할로윈 장식 같은 걸 놓고 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자세히 살펴봤고 이게 할로윈 장식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 사람의 유골이라고요. 박스터 씨가 말하는 동안 땅에 씹고 있던 해바라기 씨를 조금씩 뱉었다. 그가 맞았다. 이건 사람의 뼈다. 난 박스터 씨에게 경찰을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 다음 이제 현장에 지원 요청을 해서 검사를 할 동안 집에 가 있어도 좋다고 말했다. 박스터 씨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천천히 그의 농장집으로 향해 걸어갔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손을 흔들며 외쳤다.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을 것 같은데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들고 가세요, 경찰관님. 난 무전기로 가면서 오클레이 경사가 무전을 할 때에는 현장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묘사를 하지 말라고 한 걸 기억했다. 대신에 난 내 핸드폰을 꺼내서 오클레이 경사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수신 지역을 벗어났다고 나왔다. 난 농장으로 돌아가면서 수신이 되는 곳을 찾으려 했다. 핸드폰을 높게 들고 바라보며 걸었고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뒤에서 잡는 느낌이 들었다. 난 박스터 씨라 생각하며 휙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갑작스레 척추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난 농장을 향해 다시 돌아선 뒤 걸으려 했지만 바로 앞에 2.4m는 좋게 될 만한 옥수수대가 서 있었다. 난 이번엔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보았다. 보이는 건 옥수수대밖에 없었다. 농장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난 내 핸드폰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수신지역 이탈이었다. 오클레이 경사의 충고는 엿먹으라 하고 난 지원 요청을 위해 무전기를 들었다. 난 내 마이크 버튼을 눌렀고 처음에 발신음이 들렸다. 이건 다른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고 있거나 트랜스미션으로부터 수신이 안 된다는 걸 의미했다. 난 버튼에서 손을 떼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무전에서 말을 하고 있진 않았다. 난 마이크 버튼을 다시 눌렀고 똑같은 저음의 발신음이 들릴 뿐이었다. 무전기도 수신이 안 되는 것이었다. 난 지원을 부르기 위해 이 옥수수 미로를 벗어날 길을 찾아야 했다. 지난주에 내린 비로 아직 땅은 축축했다. 내 부츠는 걸음걸음마다 땅에 푹푹 들어갔다. 난 오른쪽으로 한 번, 그 다음 왼쪽으로 한 번 돌아 농장 쪽과 같은 방향을 향했다. 길이 막혀 있었다. 난 뒤돌아 다른 길을 찾으려 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았다. 난 핸드폰을 자켓에서 꺼내놓았다. 여전히 수신 지역 이탈이었다. 난 맹세코 박스터 씨가 그의 개와 레이디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다.
내 걸음은 가볍게 뛰는 것으로 바뀌었다. 난 그의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길이 막혀 있었다. 거의 10분이 지났고 난 옥수수 미로를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했다. 난 반복해서 핸드폰과 무전이 작동하지 않을까 시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왈칵 걱정이 들었다. 내 숨소리는 짧아졌고 시야가 좁아졌다. 난 멈춰서서 내 주위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눈을 감았다. 들리는 소리와 진동을 느꼈다. 난 눈을 다시 뜨고 먼 거리에 있는 듯한 트랙터 소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왼쪽으로 돌고 그 다음은 오른쪽,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그리고 왼쪽으로 돌았다. 막혀있지 않았다. 난 계속해서 걸었다. 그 순간 찢어지는 비명을 들었다. 난 순간 얼어붙은 뒤 그 비명 소리를 향해 돌아섰다. 난 돌아서서 옥수수대로 이루어진 벽을 보았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난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이 옥수수 미로를 벗어나려 얼마나 시도했는지 알 수 없어졌다. 난 미로 속에 머무는 걸 포기하고 길을 뚫기 시작했다. 난 밭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고 옥수수대에서 얼굴을 보호하려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옥수수 벽을 뚫고 마침내 길로 나왔을 때 난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었다. 난 마음의 평정과 호흡을 되돌리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했다. 난 내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았다. 내 시선은 아래로 향했고 난 그것을 보았다. 그 해골이 내 오른쪽 앞 지면에 놓여 있었다. 난 내가 출발한 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혹시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그건 너무 쪽팔린 일이었다. 난 용감함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다. 난 이 농부에게 겁에 질린 여자아이처럼 보이길 원치 않았다. 이 시점에서 최소한 30분은 지나 있었다. 결국 난 비명을 질렀다. 너무나 크게 질러서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내가 뭘 해야 하나. 난 혼자 소리쳤다. 그리고 똑바로 섰다. 나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계속해서 직진하면 이 밭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냈다. 마침내 난 박스터 씨의 농장을 보았다. 박스터 씨는 현관에서 아내와 함께 내가 다가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경관님, 지원 요청은 하셨나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밭에서는 신호가 안 잡혀서요. 집을 다시 찾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부끄럽네요. 아, 그리고 혹시 집 전화로 지원을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박스터 씨는 미소를 지은 뒤 대답했다. 경관님을 뒤로 하고 온 지
1분밖에 안 됐는걸요? 뭐 때문에 부끄럽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